전 세계가 K-팝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린 친구들을 몇 년씩 합숙시키며 완벽하게 키워내는 이 아이돌 시스템은 왜 유독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꽃을 피웠을까요? 서양엔 이런 게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서양에도 만들어진 아이돌은 있었습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즈, 엔싱크, 원디렉션 모두 기획자가 멤버를 모아 만든 그룹이었죠.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미국에도 일본에도 스타를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왜 그 모습은 나라마다 이토록 다를까요? 누군가는 재능을 발굴하고 누군가는 원석을 키우고 누군가는 팬과 함께 자랍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같은 스타를 만드는데도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방식이 결국 세계를 정복했는지 그 비밀이 보입니다. 스타가 태어나는 방식은 사실 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미국은 발굴합니다. 이미 빛나는 재능을 찾아내는 방식이죠. 한국은 육성합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을 완성품으로 깎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성장입니다. 미완성인 채로 데뷔시켜 팬과 함께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이죠. 발굴, 육성, 성장. 이 세 단어가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스타를 대하는 철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우리가 지금 보는 세계 음악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미국의 방식은 한마디로 발굴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스타들을 떠올려 보세요. 차고에서 밴드를 결성하고 작은 클럽과 거리에서 노래하다가 그 재능을 음반사가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재능이 스스로를 증명하면 시스템이 뒤늦게 그를 찾아냅니다. 물론 백스트리트 보이즈나 원디렉션처럼 기획자가 멤버를 모아 만든 그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이미 어느 정도 끼와 매력을 갖춘 사람들을 모은 것이지 어린아이를 몇 년씩 훈련시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철학은 분명합니다. 재능은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 한국의 방식은 육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독특합니다. 한국 아이돌은 보통 11살, 12살 무렵부터 연습생으로 선발됩니다. 그리고 평균 2년에서 5년, 길게는 7년에서 10년을 준비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보컬과 댄스는 기본이고 외국어, 연기, 작사, 작곡, 심지어 자기관리와 브랜딩까지 종합적으로 훈련받습니다. 매달 평가를 받고 성적이 부진하면 짐을 싸야 할 수도 있죠. 5인조 그룹 하나를 데뷔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 15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시초는 1996년 데뷔한 그룹 H.O.T였고 이후 한국의 거의 모든 기획사가 이 모델을 따랐습니다. 한국의 철학은 이겁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완성된 모습으로 세상에 내보낸다. 마지막으로 일본. 일본의 방식은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과 정반대라 흥미롭습니다. 일본 대중은 완성된 아이돌보다 아직 미숙하고 불완전한 아이돌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조금씩 성장해가는 과정. 팬들은 바로 그 이야기에 마음을 줍니다. 내가 응원해서 이 아이가 잘한다는 감각. 그래서 일본 아이돌은 가수라기보다 친근한 이웃, 함께 꿈을 키워가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악수회에서 직접 손을 잡고 응원봉에 색을 맞추며 멤버가 졸업하고 새 멤버가 들어오는 과정을 팬들이 함께 겪습니다. 일본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완성된 별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이야기를 사랑한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미국도 일본도 각자의 방식이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의 육성 시스템이 세계를 정복했을까요? 답은 완성도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년간 종합적으로 다듬어진 한국 아이돌은 노래든 춤이든 비주얼이든 세계 어느 무대에 내놔도 흠잡을 데 없는 완성형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획사들은 일찍부터 여러 나라 출신 멤버를 영입해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결과물과 처음부터 글로벌을 향한 설계,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한국식 시스템은 가장 빠르게 국경을 넘었습니다. 발굴하는 미국, 육성하는 한국, 함께 자라는 일본.
세 나라의 방식은 어느 하나가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각자의 문화가 스타를 대하는 서로 다른 태도일 뿐이죠. 자유와 개인을 중시하는 미국, 완성과 노력을 중시하는 한국, 관계와 정을 중시하는 일본, 스타를 만드는 방식 하나에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입니다. 물론 한국의 육성 시스템에는 빚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훈련, 학업과 일상의 희생, 그리고 그 압박이 남기는 그늘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야기들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재능을 발굴하는 미국, 원석을 키우는 한국, 함께 자라는 일본. 만약 여러분이 한 명의 아티스트라면 어느 나라의 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같은 세 나라가 정반대의 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룹니다. 스타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스타가 나이 드는 법. 미국과 일본은 노장을 전설로 무대에 세우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할까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